그리고 사돈을 또 이 집에 들였어. 내가 사돈이 이 집에 드나들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여보,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셔. 이 집은 선아야, 왜 또 어머님 말씀을 안 들어?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잖아. 그래. 내 마누라 좀 단단히 혼내라. 시어미한테 대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아무 말도 못해? 왜 어머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이 집이 우리 엄마 거라는 걸 왜 말하지 않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님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싶어. 기분? 어머님은 내 기분은 상관없고? 나는 매번 억울하게 비난받아도 괜찮다는 거야? 야, 진정해. 어머님한테 예의를 갖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다른 며느리들은 다 참고 사는데 너만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야?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내 어머니가 내 엄마를 무시하고 내 요리를 버리고 내 인격을 무시하는데 너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야? 또 과장하네. 어머님이 그저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오선아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 없이 엄마와 외할머니가 전부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에게 엄마와 할머니는 언제나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선아에게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게 넘치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어린 시절 한 번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선아는 자신의 가족 구성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조차 한참 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당연히 있는 아빠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은 어린 오선아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돌아온 오선아는 할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나만 없어? 내가 뭐 잘못했어? 할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선아가 어떻게 아빠가 없을 수 있겠니? 선아 아빠는 저 높은 하늘나라에 계시단다. 지금도 우리 선아를 내려다보고 계실 거야. 하늘이요. 그럼 왜 한 번도 내려와서 나랑 놀아주지 않았어요? 민지네 아빠는 매일 민지랑 놀아준대요. 아빠가 곁에 없다고 해서 아빠가 없는 게 아니야. 선아가 좀 더 크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할머니 거짓말하는 거죠. 아빠는 진짜 없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우리 선아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지.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와 엄마도 아버지의 죽음을 어린 오선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녀가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오선아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버지가 그녀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조금 자란 후 엄마는 이 사실을 전해주었는데 그때 엄마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선아는 그때부터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한 번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던 날, 오선아가 학교 앞에서 우산 없이 서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 선아야, 이 비를 맞고 집에 갈 생각이었니?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랬어? 엄마,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회사는요? 이 정도 비가 오는데 내 딸이 우산도 없이 있다고 생각하니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 팀장님한테 딸 비 맞을까봐 먼저 가봐야겠다고 했지. 엄마, 그래도 괜찮아요? 쫓겨나면 또 다른 일 찾으면 되지.
내 딸이 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너 감기 걸리면 내가 더 아프단다. 걱정 마. 잘 말해서 나왔으니까. 이런 작은 에피소드들이 오선아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아빠는 없었지만 그녀는 결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마와 할머니의 2배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오선아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녀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아빠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가족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키우기 위해 고생하는 엄마와 할머니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그녀에게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웃고 있었고 오선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물어보기 시작했고 할머니와 엄마는 기꺼이 답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선아 씨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누구든 도와주려고 했지.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선아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 때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자신 안에 아버지의 일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빵집은 오선아의 어린 시절에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구석에 자리한 작은 노점에 불과했지만 할머니의 특별한 빵 맛이 소문나면서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는 시장을 벗어나 동네에 독립된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아야, 우리 빵집에 좀 들러볼까? 내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크림빵 새로 만들었는데 맛 좀 봐줘. 할머니가 어느 날 오선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빵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크림빵 진짜 기대돼요. 할머니의 빵집은 항상 따뜻하고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오선아는 학교가 끝나면 종종 할머니 가게에 들러 숙제를 하거나 할머니가 빵을 만드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할머니는 반죽을 만드는 순간부터 빵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했고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오선아도 자연스럽게 빵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엄마도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할머니의 빵집을 도왔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게에 들러 마감 준비를 돕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나와 빵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특별한 손맛은 엄마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머니처럼 똑같은 맛이 나요? 비법이라도 있어요? 오선아가 물었습니다. 글쎄, 특별한 비법은 없어. 그냥 할머니가 하는 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어느새 내 손에도 그 맛이 배었나 봐.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선아의 가족은 빵집을 중심으로 더욱 끈끈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빵집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의 빵집을 알고 있었고 오선아는 맛있는 빵 파는 할머니의 손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엄마는 항상 오선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엄마와 할머니의 2배의 사랑이 그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빵집은 점점 더 번창했고 이제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선아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빵집 뒤편에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어 손님들이 앉아서 빵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변화로 빵집은 더 많은 손님으로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기력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병원에 가자고 여러 번 권했지만 할머니는 빵집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오늘은 제가 가게 볼 테니 병원에 가보세요. 오선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선아 할미는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 가보니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빵집 문을 닫고 치료에 전념했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동네의 명소가 되었던 빵집은 한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열 계획이었지만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한사코 거부하던 할머니였지만 결국 상태가 심각해져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오선아가 기억하던 활기찬 할머니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병상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오선아와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의사들도 더 이상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할머니는 오선아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그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할머니의 빵집 단골 손님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모두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빵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고 그것이 오선아와 엄마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빵집은 계속 문이 닫힌 채로 있었습니다. 엄마는 회사 일을 계속했지만 매일 밤 할머니의 빵집을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엄마는 오선아에게 중요한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아야,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해. 네. 왜요? 엄마 그 회사 다니기 좋다고 했잖아요. 응, 그렇지만 할머니의 빵집을 다시 열고 싶어. 그 빵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할머니의 흔적이야. 내가 이어가지 않으면 누가 이어가겠어? 오선아는 엄마의 결정에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할머니의 빵집이 영원히 문을 닫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볼게. 물론 할머니만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할 거야. 엄마는 결심을 굳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빵집을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선아도 학교가 끝나면 바로 빵집으로 와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매장 청소랑 정리는 내가 할게요. 엄마는 재료 주문하고 레시피 확인하는 데 집중해요. 그래, 우리 선아가 이렇게 든든하게 도와주니 엄마가 정말 힘이 나는구나.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엄마가 힘들지 않게 최대한 도울게요. 무거운 밀가루 포대 옮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은 우리 딸이 해주는구나. 엄마 정말 든든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마음으로 할머니의 빵집을 재개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레시피를 정확히 따라하는 것부터 단골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맛을 유지하는 것까지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반죽을 연습하고 실패한 빵들을 앞에 두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선아도 학교 공부와 빵집 일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엄마의 열정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가끔은 할머니가 그리워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앞에서 강한 척했습니다. 나중에야 오선하는 엄마도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가끔 할머니 생각나서 울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오선아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선아야, 가끔 빵 반죽하다가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이 나기도 해. 그래도 우리가 할머니의 빵집을 지키고 있으니까 할머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오선아와 엄마는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워 나갔습니다. 빵집은 다시 문을 열었고 예전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빵 맛은 할머니와 조금 달랐지만 그 나름의 특별함이 있었고 손님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뿐이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오선아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그녀는 졸업 작품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여러 회사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본 끝에 그녀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회사의 웹 디자이너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최종 합격했어. IT 스타트업인데 디자인팀에서 일하게 됐어. 오선아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선아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엄마가 다 알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연봉도 생각보다 괜찮고 근무 환경도 좋대요. 이제 내가 돈 벌어서 엄마 좀 도울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빵집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너는 그저 내 일에 집중하고 좋은 경험 많이 쌓아. 오선아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눈여겨봐 두었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진짜요?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했어요? 오선아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갑자기 좋은 매물이 나와서 서둘러 결정했어. 빵집이 생각보다 잘 돼서 어느 정도 저축도 했고 대출도 받아 마련했지. 이제 우리 집이 생겼네. 오선아는 엄마가 이렇게 큰 재정적 결정을 내릴 만큼 빵집이 잘 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사실 그녀는 늘 엄마가 혼자서 빵집을 운영하느라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녀의 걱정과는 달리 빵집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약 1년 후 엄마는 또 다른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목적으로 작은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엄마, 또 집을 샀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오선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빵집이 정말 잘 되고 있어. 단골 손님들도 많고 이제는 인근 카페에도 우리 빵을 납품하고 있거든.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검소하게 살잖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야. 나이 들수록 더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젊을 때 뿌린 씨앗이 노년의 그늘이 된다고. 오선아는 엄마의 현명함과 강인함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빵집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할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특색을 더해 빵집을 계속해서 발전시켰고 동네의 명소로 만들어냈습니다. 엄마의 성공을 보며 오선아도 자신의 일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웹 디자이너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회사 내에서 빠르게 승진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월세 좀 낼게요. 이제 월급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엄마한테 월세를 내? 그 돈으로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해. 그래도 제가 성인인데 엄마한테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선아야, 내가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야. 가족이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내 돈은 내 미래를 위해 모아둬. 엄마의 넓은 마음씨와 현명함에 오선아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말대로 자신의 수입을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점점 더 인정받으며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선아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특별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오랫동안 엄마가 원했던 해외여행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큰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본 여행 다녀오면 어때요? 엄마가 예전부터 벚꽃 보러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런 큰 돈을 써도 돼? 당연하죠. 엄마가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그 시간은 오선아와 엄마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빵집을 잠시 쉬어도 될 만큼 엄마의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오선아도 자신의 커리어에서 성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선아는 엄마의 강인함과 지혜에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빠 없이 자신을 키우면서도 할머니의 빵집을 계승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루는 엄마의 모습은 그녀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잘 해내세요? 오선아가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글쎄,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았을 뿐이야.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나도 그렇게 살았지. 무엇보다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어. 엄마의 말에 오선아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엄마처럼 강인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선아가 웹디자이너로서 경력을 쌓아가던 어느 날, 그녀의 대학 선배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배는 그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선배의 열렬한 추천에 결국 만남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선아야, 이 사람 정말 괜찮아. 내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성격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있어. 한번 만나봐. 선배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래도 인생에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만나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그만두면 되지. 선배의 설득에 오선아는 결국 소개팅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민수 씨인가요? 저 오선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선아 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처음 본 민수는 인상이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오선아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나요? 주로 남성 의류요. 처음엔 셔츠만 팔았는데 지금은 다양한 아이템으로 확장했어요. 선아 씨는 웹디자이너라고 들었는데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나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그들은 함께 저녁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고 곧 두 번째 데이트를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을 거치면서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오선아가 좋아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선아의 디자인 작업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그녀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했습니다. 이번 셔츠 디자인 정말 멋져.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거야?
민수가 오선아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 너의 그런 섬세함이 정말 매력적이야.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오선아는 민수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의 엄마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 혼자서 딸 키우면서 빵집까지 그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다니. 우리 엄마는 내 영웅이야. 언제나 강하게 살아오셨거든. 그런 엄마를 닮아서 너도 그렇게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 된 거구나. 민수의 따뜻한 말에 오선하는 마음이 더욱 끌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족 환경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첫 번째 남자였습니다. 연애가 시작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수는 오선아에게 특별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유명한 감자탕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감자탕 정말 맛있다. 어떻게 이런 숨은 맛집을 알고 있는 거야? 오선아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감자탕 좋아한다고 한 말이 기억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봤어. 맛있지? 정말 최고야.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수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매일 퇴근 후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겠다. 지금 뭐라고 했어? 결혼? 오선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에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해봤어. 민수야, 이게 프로포즈야?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까?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식으로 프로포즈 받고 싶다면 그렇게 준비할게.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감자탕 먹다가 하는 건 알았어. 이해해. 내가 제대로 준비할게. 하지만 알아둬. 난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 비록 대기업 사장은 아니지만 내 사업은 안정적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은 벌고 있어. 그로부터 6개월 후 민수는 오선아가 좋아하는 한강공원에서 제대로 된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진심 어린 말로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오선아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애 1주년이 되던 날,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을 약속했고 가족들에게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온라인 쇼핑몰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오선아도 웹디자이너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에 결혼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였습니다. 선아야, 장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언제 시간이 될까? 이번 주말에 엄마가 빵집 일을 일찍 마치신대. 그때 같이 가보는 게 어때? 좋아. 긴장되지만 너의 엄마를 꼭 만나 뵙고 싶어. 걱정 마. 우리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셔. 널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오선아와 민수는 양가 부모님을 만나 결혼 의사를 전했습니다. 오선아의 엄마는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반면 민수의 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특히 민수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오선아를 예리한 눈으로 살펴보는 듯했습니다. 선아 씨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시어머니가 첫 만남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참 안타깝네요. 그럼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세요? 어머니는 빵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할머니께서 시작하신 빵집을 이어받아서요. 빵집이요? 그런 일은 참 힘들 텐데. 큰 규모인가요? 오선아는 시어머니의 질문에서 약간의 거리감을 느꼈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처음 만났기 때문에 느껴지는 어색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수의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부분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혼집과 혼수 문제를 둘러싸고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선아와 민수는 시부모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 시어머니는 갑자기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신혼집 전세 자금의 70%를 대출받아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 30%는 선아 씨 쪽에서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혼수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선아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와 민수는 이미 전세 자금과 혼수를 동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이미 모든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혼수는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자금 대부분을 내는데 혼수까지 부담하면 너무 불균형하지 않을까요? 민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미 모든 걸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들,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이 만나는 거야.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게 좋을 때도 있어. 오선아는 민수가 자신의 의견을 지지해줘서 안심했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지속적으로 혼수 목록에 대해 언급했고 심지어 명품 가방까지 요구했습니다. 천아 씨, 내가 혼수 목록을 정리해 봤어요. 우리 민수가 꽤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건넨 목록을 보고 오선아는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고가의 가전제품부터 명품 가방, 보석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는 좀 과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검소하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아이고, 요즘 신혼부부들이 다 이 정도는 준비한다니까. 혼란스러운 마음에 오선아는 엄마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자꾸 혼수 목록에 이것저것 추가하시는데 정말 부담돼요. 게다가 신혼집도 자기들이 70%를 내니까 우리가 혼수를 다 해야 한다고 하시고. 엄마는 오선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아야,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거지. 누가 더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마도 아들을 위한 마음에서일 거야. 하지만 엄마,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이미 민수랑 전세자금이랑 혼수 다 반반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 혼수 문제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저축해둔 돈도 있고 빵집도 잘 되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민수 씨와의 행복에 집중해. 엄마, 그래도 그건 너무 엄마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요즘 집값도 비싼데 혼수까지 엄마가 다 하면. 선아야, 엄마는 너 하나밖에 없잖아. 내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선아는 엄마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고 결국 시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데 돈 문제로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엄마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으니 결혼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도 안심한 듯 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고마워. 선아야, 우리 엄마가 조금 고집이 세서 미안해. 결혼하고 나면 달라질 거야. 응, 괜찮아. 엄마가 다 이해해 주셨어. 우리 그냥 행복하게 결혼 준비하자. 그렇게 오선아와 민수는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은 시어머니 측에서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와 혼수는 오선아 측에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명품 가방 같은 과도한 요구는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준비할 일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 스튜디오 촬영, 예식장 예약 등 끝없는
일정 속에서도 오선아는 민수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여전했지만 엄마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오선아는 결혼 준비를 무사히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선아는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결혼 후에는 그녀를 진짜 딸처럼 대해줄 것이라 기대했고, 무엇보다 민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고, 더 많은 도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오선아와 민수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혼집 마련이었죠. 우리 이번 주말에 집 보러 다녀올까? 강남 쪽에 괜찮은 매물이 몇 개 있대. 민수가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강남은 좀 비싸지 않을까? 오선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까 말했듯이 우리 쪽에서 전세금 70% 부담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나도 쇼핑몰이 요즘 잘 돼서 여유가 있어. 두 사람은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신혼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집을 둘러봤지만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넓고 깨끗한 집을 원했고, 오선아는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드디어 둘 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깔끔한 아파트였고, 채광도 좋았으며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집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방 구조도 좋고 햇빛도 잘 들어오네. 민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나도 마음에 들어. 근데 오선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가 걱정돼? 부동산 중개인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이 꽤 많다고 했잖아. 왠지 불안해.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을 서두르라며 이 집이 금방 나갈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오선아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입자의 대출 상황이 명확하지 않았고, 중개인이 너무 적극적으로 계약을 권유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내 친구 중에 부동산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한테 확인해 볼게. 민수가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확인했다며 오선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도 이 집 괜찮대. 오히려 이 가격에 이런 집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빨리 계약하자. 정말? 그래도 나는 좀 불안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좀 더 알아보면 안 될까? 우리가 수중에 있는 돈으로 이 집보다 좋은 집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이 집이 싫다는 거야. 싫다는 게 아니라 계약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보자는 거지. 나는 이 집이 마음에 걸려. 아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데? 나도 이 집이 마음에 들고 내 친구도 추천하는데 뭐가 문제야? 오선아가 계속 반대하자 민수는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수는 자신의 친구를 더 믿는다며 오선아의 우려를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내 친구가 도와준대. 모든 걸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결국 계약은 이루어졌고 이사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오선아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선아와 민수가 이삿짐을 싣고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이삿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여긴 우리 집인데. 민수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이 집 계약했는데요. 오선아가 그 집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도 이 집 정식으로 계약했어요. 어제 입주했거든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친구가 날 속였다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선아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동정심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난 처음부터 이 집 이상하다고 말했잖아. 왜 내 말을 듣지 않은 거야? 오선아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오선아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꾸 조바심 내면서 서두르게 만들었잖아. 내가 제대로 확인할 시간도 없었어.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보채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뭐라고? 내가 서두르게 했다고? 내가 오히려 더 알아보자고 했잖아. 내가 계속 잔소리하고 못 믿는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정신이 없었다고.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 거야. 오선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반대했던 일에 대해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남편의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결혼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신혼집을 잃은 오선아와 민수는 어디로 갈지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은 여전히 도로에 서 있었고 두 사람은 황망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당장 오늘 밤에 잘 곳도 없잖아. 오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고 임시로 지낼 곳을 알아봐야겠어. 민수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오선아는 고민 끝에 엄마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결혼했으니 이제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엄마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얼마나 걱정할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오선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네. 엄마의 목소리에는 즉각적인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오선아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집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더 묻지 않고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빌라가 지금 비어 있어. 마침 세입자가 지난달에 나갔거든. 너희 당분간 거기서 지내. 정말. 괜찮아? 너무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미안해. 그게 무슨 소리니? 당연히 괜찮지. 당장 열쇠 가지러 와. 오선아는 엄마의 빌라가 생각보다 좋은 상태라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2층짜리 빌라의 1층이었는데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댁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이동하기도 편리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민수가 빌라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가 얼마 전에 투자용으로 산 거야. 근데 세입자가 나간 후 아직 새로 못 구했나 봐. 진짜 운이 좋네. 이렇게 좋은 집을 쓸 수 있다니. 하지만 민수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이 상황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아. 왜?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지금 알면 엄청 놀라실 거야. 내가 사기당했다는 거, 특히 전세금을 날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쓰러지실지도 몰라. 오선아는 의아했지만 민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 근데 여기 있는 동안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임대료라도 내야 할 것 같아. 그게 도리지. 매달 100만 원 정도 드릴게. 엄마가 절대 그런 거 안 받으실 텐데. 예상대로 엄마는 월세를 받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딸이 쓰는데 무슨 돈을 받아? 그냥 편하게 지내.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엄마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어머님께 비밀로 해주세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너희가 편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괜찮은 집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오선아와 민수는 엄마의 빌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전세 사기로 인한 충격과 자존심 상함으로 예민하게 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오선아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민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 집안일을 도왔고, 오선아를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오늘 내가 저녁 준비할게. 너 좋아하는 파스타 만들어 줄까? 민수가 퇴근한 오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거든. 알아. 요즘 내가 많이 힘들어 보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이런 다정한 모습에 오선아는 전세 사기 사건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자신을 탓했던 그 순간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지금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아질 거야. 곧 좋은 집도 찾고 다시 잘해보자. 민수가 어느 날 저녁 오선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오선아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모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어 그녀를 찾아오게 됩니다. 오선아와 민수가 엄마의 빌라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선아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데 현관에 낯선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방문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준비라도 했을 텐데. 오선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선아를 보더니 냉랭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들 잘 지내나 보러 왔지. 내가 사준 집에 연락하고 와야 하니?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뭐라도 준비할 수 있게. 시어머니는 오선아의 말은 무시한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니? 냉장고에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우리 아들은 뭐 먹고 사는 거야? 아, 어머님. 저희는 매일 저녁 신선한 재료로 요리해서 먹어요. 그래서 많은 반찬을 미리 준비해두진 않아요. 무슨 소리야. 신혼이라고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어. 냉장고에 반찬 몇 가지는 기본으로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허기질까봐 걱정도 안 되니? 오선아는 억울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것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민수는 그날따라 늦게 귀가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불시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고 매번 냉장고 검사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오선아는 시어머니의 방문에 대비해 냉장고에 반찬을 더 많이 채워 넣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반찬의 종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또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 오선아는 시장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가 장을 보고 있을 때 낯선 아줌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윤 사장님 며느리 아니에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오선아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시장에서 장도 보나 봐요? 네,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어머, 정말요? 윤 사장님이 그러시던데. 며느리가 요리는 안 하고 맨날 배달 음식 비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매일 직접 요리해요. 남편도 요리를 좋아해서 주말에는 함께 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윤 사장님이 착각하신 모양이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리를 잘 안 한다고 하셔서. 오선아는 겨우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속은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머님 아는 분이 내가 요리 안 하고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고 들었대.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신대. 민수는 별것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어머님들 수다 떠는 거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걸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야. 나 요리 열심히 하잖아. 어머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거지. 며느리 얘기, 자식 얘기, 그런 거에 일일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근데 왜 어머님은 내가 요리 안 한다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야? 실제로는 내가 더 많이 요리하는데. 그건 아마 옛날 사람들이라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뭐 그런 거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마. 오선하는 민수의 반응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을 그저 수다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오선아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게 그냥 수다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머님이 나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다니는 건 내 명예를 훼손하는 거야. 아이고, 무슨 명예훼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어머님도 그냥 아들 걱정해 하시는 말씀이야. 아들 걱정에 며느리 욕하는 게 말이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야,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요즘 너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좀 쉬어. 민수의 이런 반응에 오선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항상 자신보다 어머니 편을 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며칠 후 오선아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또다시 시어머니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엄마로부터 받은 김치와 밑반찬을 꺼내 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선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런 건 다 버려야지. 내가 내일 반찬 세로에다 줄게. 사돈네에서 가져온 건 냄새도 이상하고. 어머님, 그건 제 엄마가 정성껏 담가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버리세요? 시어머니는 오선아의 항의의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내가 아들을 위해 더 맛있는 반찬 해주겠다는데 사돈 음식보다 내 음식이 더 맞을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건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거라고요. 그때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벌어지는 긴장된 상황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선아야?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내 마누라가 시어미한테 대들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반찬해주려고 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오선아는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을 다 버리고 계셨어. 내가 그건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야.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뭘 알아서 해. 내가 봤을 때 이 집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특히 내 마누라는 기본적인 살림도 못하는 것 같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요리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해요. 어머님이 밖에서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 퍼뜨리신 것도 알아요. 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아야, 진정해.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래, 맞아. 시어미 앞에서 목소리 높이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아들, 내가 이렇게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니까 집안이 이 모양이지. 오선아는 남편이 자신을 변호해 주길 기대했지만 민수는 그저 상황을 무마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가 잘 해결할게요.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그녀가 떠난 후 오선아와 민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왜 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 좀 참지. 민수가 책망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는데? 어머님이 우리 엄마 음식을 다 버리고 밖에서는 내 엄담을 하고 다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그냥 어머님 성격이 그러신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오선아는 남편의 말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의 잘못은 덮어주고 자신에게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쌓여갔고 민수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일과 시어머니가 오선아 엄마의 반찬을
벌인 사건 이후 오선아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선아가 시장에서 시어머니의 지인에게 자신을 변호한 일은 곧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고 그녀는 며느리의 무례한 행동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평일 오후 오선아가 일찍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마자 현관에 놓인 시어머니의 구두를 발견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는 이미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오선아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너 어떻게 감히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는 짓을 해?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대했는데?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오선아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망신드렸다는 건가요? 모르는 척하지 마. 김 여사가 다 말해줬어. 내가 시장에서 만나서 내가 한 말을 부정했다며?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친구들한테 소문낸 거야? 아, 그건 그냥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요리를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길래. 그래. 내가 요리를 안 하잖아. 우리 아들이 요리를 좋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남자가 무슨 요리를 해? 넌 며느리로서 기본적인 의무도 못하면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냉장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있는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내용물을 확인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거로 우리 아들 먹이고 있는 거야? 다 시들어 빠진 채소에 이상한 소스만 잔뜩. 이게 반찬이라고? 어머님, 그건 제가 어제 직접 만든 건데요. 민수도 맛있다고. 아이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이딴 걸 누가 맛있다고 해? 내 아들 입맛을 모르는구나. 시어머니는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 몇 개를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오선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시간 내서 만든 거예요. 시간은 무슨, 이런 걸 만들 시간에 집안 청소나 제대로 하지. 보래해. 구석구석 먼지투성이야.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손가락으로 가구 위를 훑었습니다. 오선아는 매일 퇴근 후 집안 청소를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선아의 엄마가 가져다 준 간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또 사돈이 들락거렸어? 아, 어제 엄마가 잠깐 들러서 간식 좀 가져다 주셨어요. 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사돈이 이 집에 드나들지 말라고. 이 집은 우리 집안 돈으로 계약한 곳이야. 사돈이 무슨 권리로 여기를 드나들어? 오선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이 자신들의 돈으로 계약한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전세 사기로 돈을 모두 날린 후 오선아의 엄마가 빌라를 내어준 것인데 말입니다. 어머님, 이 집은. 오선아가 말을 시작하려는 찰나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선아야?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물었습니다. 아들 왔구나.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내 마누라가 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더라. 그리고 사돈을 또 이 집에 들였어. 내가 사돈이 이 집에 드나들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오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선아는 민수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이 집이 사실은 자신의 엄마 소유라는 것을 밝혀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셔. 이 집은. 오선아가 말을 꺼내려 하자 민수가 그녀의 눈빛을 읽고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선아야, 왜 또 어머님 말씀을 안 들어?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잖아. 오선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짓말을 유지하고 있었고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마누라 좀 단단히 혼내라. 시어미한테 대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아무 말도 못해? 민수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오선아의 편을 들기보다는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는데 급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오선아와 민수 사이에 폭발적인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어머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이 집이 우리 엄마 거라는 걸 왜 말하지 않는 거야? 오선아가 분노에 차서 물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님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싶어! 기분? 어머님은 내 기분은 상관없고? 나는 매번 억울하게 비난받아도 괜찮다는 거야? 야, 진정해! 어머님한테 예의를 갖추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다른 며느리들은 다 참고 사는데 너만 왜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야? 오선아는 남편의 말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늘 어머니를 우선시했고 그녀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내 어머니가 내 엄마를 무시하고 내 요리를 버리고 내 인격을 무시하는데 너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야? 또 과장하네! 어머님이 그저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날 밤 오선아는 민수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밤을 보내며 이 결혼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그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과 비난,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항상 두둔하는 남편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깊어가는 갈등 속에서 오선아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던 그녀는 진실을 파헤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선 뒤 곧바로 방향을 바꿔 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이곳에서 계약했던 사람인데요. 혹시 그때 계약 관련 서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오선아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그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계약 말씀이신지. 제 남편 민수 씨 이름으로 계약했던 집이요. 중개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 그 건물이요. 죄송하지만 그 계약은 이미 취소된 건데. 네, 알고 있어요. 사기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약 취소 과정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요. 중개인은 머뭇거리더니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선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 후 중개인이 돌아와 몇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당시 계약 관련 서류입니다. 더 자세한 건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선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취소 사유란에는 사기나 중복 계약이 아닌 매수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그냥 계약을 취소한 건가요? 오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남편분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셔서. 오선아는 더 말을 듣지 않고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부동산 앞에 서 있을 때 우연히 남편의 친구라고 했던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오선아는 즉시 그를 알아보고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기억하세요? 민수 친구 맞죠? 전세 계약 때문에.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네, 기억나네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잠깐만요. 제 남편이 사기를 당했다고 했는데 진실은 뭔가요? 감금 서류를 봤는데 그냥 계약 취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자는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기 같은 건 없었어요.
당신 남편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뭔가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뭐라고요? 그럼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신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취소한 거예요. 전 그냥 부동산 정보만 알려드렸을 뿐인데 나중에 제가 사기를 쳤다고 오해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선아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남편은 그동안 자신과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신을 속였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선아는 퇴근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는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내게 사실대로 말해야겠어. 전세 사기 이야기. 다 거짓말이었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내가 직접 알아봤어. 부동산도 가보고 당신 친구도 만났어. 당신이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계약을 취소한 거더라. 왜 거짓말했어? 민수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당시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엄마 사업이 잠시 어려워져서 그래서 계약금 돌려받아야 했던 거야. 그럼 엄마 돈 때문에 우리 집을 포기한 거야? 그것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않고? 그때 너한테 어떻게 말해? 엄마 돈 필요해서 계약 취소했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나한테 거짓말하기로 했다고?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 아니면 나를 그렇게 무시했어?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었어. 부드럽게. 날 속이고 우리 엄마까지 속이면서? 엄마가 우리 돕겠다고 빌라까지 내줬는데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받으면서 계속 거짓말했어. 오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보다는 분노와 배신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선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항상 엄마. 엄마, 당신한테는 엄마가 전부인가 봐. 나는 당신한테 뭐야? 그냥 속여도 되는 사람? 뒷전에 놓아도 되는 사람? 그건 아니야. 나도 너를 사랑해. 그냥 그때는 이제 됐어. 더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 알겠어. 내가 바보였어. 당신을 믿어서. 오선아는 그날 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오선아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늦었어. 당신은 날 속였고 우리 엄마까지 속였어. 게다가 시어머니는 계속 우리 엄마를 무시하고 있어. 이 집이 엄마 소유인데도 자기 돈 들어간 집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 오선아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아야, 너무 힘들었겠구나. 당장 집에 와. 엄마가 있잖아. 엄마, 미안해. 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했는데. 괜찮아.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갈 필요는 없어. 엄마는 내 편이야. 오선아는 엄마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아침, 오선아가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벌개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선아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집 나가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오선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전세 계약건에 대해 저와 엄마에게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거짓말? 사기당한 게 아니라 어머님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계약을 취소했다는 거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집이 어머님 돈으로 계약한 집이라고 착각하고 계신데 사실 이 집은 제 엄마가 도움을 준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곧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법이 어딨어?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버리겠다고? 저는 아무도 버린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버림받았죠.
민수 씨는 계속해서 저보다 어머님을 선택했고 저에게 거짓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민수가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오선아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마누라가 집을 나간다는데. 민수는 오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당신과 어머님이 저와 제 엄마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거짓말과 무시가 있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우리 아들 같은 신랑을 만나서. 내가 뭘 그렇게 불만이야? 오선아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그리고 민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난 이만 가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겠어요. 민수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아야, 제발. 놓아주세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오선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고함과 민수의 애원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오선아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오선아는 그날부터 엄마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았고 민수도 결국 그녀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협조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몇 개월 후 이혼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이혼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한 후 오선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오선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빵집은 오선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고, 특히 엄마의 명품 크림빵은 단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아야,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빵집에서 일하는 오선아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후 오선아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의 빵집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지만 빵집에서 일하는 것이 생각보다 즐거워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요즘 일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손님들 반응 보는 것도 좋고. 그래도 건강이 최우선이야. 이혼, 후유증으로 힘들 텐데. 엄마,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민수 씨와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엄마는 딸의 말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걱정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일단은 엄마 도우면서 제 진로도 좀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웹디자이너로 프리랜서 일도 조금씩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도 있구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내 편이야. 오선아는 엄마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 없이 자신을 홀로 키우신 엄마가 이제는 이혼한 딸을 다시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엄마는 항상 그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빵집에서 일을 마치고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선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후회한 적 있어요? 아빠 없이 저를 키우느라 힘드셨을 텐데.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저도 엄마 덕분에 이번 일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민수 씨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까?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인생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들이 있어.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지. 너는 이번 일로 더 강해졌잖아. 오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내 눈으로 제대로 보고 판단할 거예요. 쉽게 믿고 착각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 그게 중요해. 사랑은 좋은 거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두 사람은 따스한 봄 햇살 아래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선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